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78년 만에 검찰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잘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들 모시고 쟁점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향후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용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물레동에 또 우리 의원님이 오셔물구만. 네. 네, 아니 뭐 일단 소개부터 하고 네. 그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출신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서울 동부지법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정동이죠. 여기 물레동이고. 그걸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주의자? 그렇게 갖춰놓고 가면 이야기를 못하세요.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또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저의 멘탈을 예. 좀 더 강하게 강화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또 예, 오늘 예. 또 신인규 변호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집대성 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여러 의견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쁜 또 와중에도 오셨습니다. 우리 택시 운전하시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계신 분입니다. 노박고 선생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박고입니다. 예. 물음들에서 뵀다가 오늘 또 예. 검찰 요 폐지 관련된 이 주제로 모셨어요. 진짜 오늘 제가 형진 씨한테 조금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제 뭐 검찰은 이제 폐지가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요 검찰 개혁을 잘 하기 위한 여러 토의, 논의 이런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네. 가만 본께는 이 젊은 사람들이 토론이 아니라 서로 맞짱 까고 있어 버리더만. 네가 맞네, 내가 오, 맞네. 예, 좋습니다. 야, 이 놈의 새끼야, 너 그 말이 맞냐? 너 뭐 하는 놈이냐면 서로 맞짱 까버릴래. 예. 내가 그것은 안 된다. 좋은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내가 그 중재를 하기 위해 오늘 좀 왔습니다. 예. 예. 옆에서 이제 듣고 계시던 이용우 의원님은 고개를 숙이고 조금 당황스럽진 않으신가요? 진짜 이런 방송 컨셉 처음 왜냐면 이 대부분의 이제 정치 프로그램들이 다 이게 좀 뭐 이렇게 진지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약간 웃기고 캐릭터를 좀 활용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입하고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러죠.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정치인 나온 적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예. 내가 이 프로를 너무 안 먹구나. 근데 이제 유일하게 박주민 의원이라고 그분만 우리가 겨우 한 3번 모셨어요. 아, 예. 주민이 형. 나와 주셨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나오신 거고요. 아 근데 진짜 좋은 얘기예요. 예. 토론하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혁의 여론은 감성으로 모으지만 네. 개혁의 진행은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토론하고 이거 무조건 빨리 막 하고 막 예. 그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토론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화합하고 정해야죠. 예, 아니 근데 이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그 해외의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제도의 사례를 오늘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또 호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미스터 명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명입니다. 예. 이할 씨는 아까 사전에 얘기하는 거가 경찰주의자 같은데. 자. 폴리스. 폴리스. 나한테 검찰주의자라 그래가지고. 인규 씨 거기에 또 긁혀버려갖고 또 그거를 하나 또 쫙쫙 원투 난리네. 살짝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예. 체크만 해본 거죠. 예. 우리 이렇게 프레임 같은 거 없이. 씌우지 맙시다. 아, 오늘 또 건전한 토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형지 씨가 진행을 잘 해주시겠지만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너무 인상 찌푸리면은 결국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 버려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이고 그런 의견도 있으시군요. 예.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지만 제 의견은 이건데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누굴 지목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 같어요? 아 근데 참 멀리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혹시 저 물레동 한 번도 안 보셨나요? 혹시 뭐 아니면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보좌관이 예. 한번 이렇게 보고 분위기 익히고 가라고 했는데 예. 결국 못 보고 왔어요. 그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러면 우리 보좌하시는 분께서 의원님 와따 뭐 물레동이란 채널에서 섭외가 왔네요 라는 반응이었는지 매콤해하면서
물레도 뭐가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나가실라요? 까불까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잔지 우잔지만 조금 여쭤. 한번 나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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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박주민 의원님도 그렇게 속아서 보좌관님한테 속아서 나왔다고. 아, 진짜 이런 분위기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그 여기 네. 출연하시게 된 계기 자체가 그냥 보좌관 분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또 제가 매불쇼에서 그렇죠, 그렇죠. 뵀었고, 예. 예, 제가 그 어디 가서 또 곽수산 씨 또 제가 또 곽수산이 누구죠? 아니구나. 좀 많이 닮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우리 수산 씨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노박구 선생님이시죠. 예. 아주 수산이. 예. 우리 의원님보다도 더 형이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못 견뎌 하신다. 검찰 개혁이고 나왔다. 안 할래. 준비한 게 다 머릿속에 지금 휘발됐어요. 자 오늘 조금 이거 이제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툼도 있었고 막 이게 불 막 끓듯이 그런 것도 있어서 적어도 저희 채널에서만큼은 좀 재밌게 하자 이런 취지로 좀 준비를 했고요. 상황 정리를 한번 해주시오. 그럼 현진 씨가 어떻게 지금 일단은 정리가 됐는지. 예,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와 이제 기소를 분리하는 게 골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중요한 골자는 뒤에 다루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시행이 이제 내년 9월 1일부이기 때문에 네. 유예 기간 1년이 좀 너무 길다. 지금 빨리 하루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1년이 네. 좀 너무 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1년까지 왜 필요하냐. 1년까지? 일단 그 9월 25일 날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그 검찰청 폐지와 그에 따른 검찰청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 권한을 두 개의 기관을 신설해가지고 분산시키는 요 내용으로 법안을 이제 처리를 하고요.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려면은 그에 근거할 수 있는 이제 그 법을 하나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법을 또 제정해야 되고. 제정하고 예. 꼼꼼하게 이제 제도 설계를 그 법안에 담아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입법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사 절차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적 어떤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든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좀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거나 뭔가 미스매치한 것들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형사 절차상의 피해로 다가갈 수 있고 혼란으로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뭐 옛날에 검수완박 네. 있었을 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와버려갖고 그냥 뭐 등 요거 하나로 그냥 네. 다시 바꿔버린 것 그런 것을 바꿨다. 네. 디테일한 것까지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세부적인 것까지. 근데 네.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네. 우리가 이제 이 검찰이라는 그 되게 악랄하면서 네. 영리하면서 또 네트워크까지 갖춘 이 조직이 네. 1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불안하다. 네. 뭔 짓을 할지 모른다. 뭔 그 짓거리를 사이에. 뭔 그렇죠. 짓거리를 할지 모르니까 예. 뭐 하나라도 만약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당이나 뭐 이런 데서 실수가 나와서 여론을 슬슬 몰고 가는 것 같이 하면서 약간 시작했던 거와는 달리 끝이 이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한 다음에 이제 바꿨으면 그렇지. 좋겠다 이런 걱정들을 좀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 우려 있으신데요. 그때 우리 당정대 합의해가지고 이제 천명한 바와 같이 불가역적인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것을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다가 이제 명확히 담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찰청의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일단 없게 한번 오금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사실 이제 후속 입법만이 아니고요. 후속 입법 이후에 말하자면은 검찰청의 기존 인력과 또 어떤 조직 개편과 또 어떤 기관 신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실물적인 또 현실적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은 1년 정도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한 거고 검찰청은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78년이라고 그랬는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77년입니다. 77년입니다. 최영진 씨. 77년. 언론들에서는 지금 78년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죠. 어떤 한두 군데 언론에 77년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 77년입니다. 아. 48년에 우리나라 그 재헌 헌법이 예. 제정이 되잖아요.
그 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되거든요. 그렇죠. 예, 제정됐고. 49년에 예. 그로부터 이제 77년이 올해가 이제 17년이 되는 해가지고 예. 17년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9월 25일 날 정부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은 어쨌든 사라진다. 불가역적으로. 네.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은 좀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조금 웃으면서 합시다. 아, 선생님 지금 이제 한마디 처음 한 아니 건데. 이제 왜냐면 초반에는 약간 좀 그 뭐랄까 저의 그 고뇌 이런 게 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우리 박두 선생님은 이렇게 딱 그 표정을 많이 보시니까. 아, 오히려 저는 지금 1년은 동의해요, 형. 좀 얘기를 들어봐. 아니 자, 일단 여기 이거는 동의해요. 아니, 제 생각에는 검찰청법 폐지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얘기를 그 명칭 그때 그거. 본론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 예.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네. 뭐 1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우리가 급하게 밥을 먹어도 체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지금 우리 미스터 명의 미스터 생각대로 예. 안 하면은 또 윤석열 괴물 나온다 지금 요 논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도 하고 또 검사 징계법을 개정을 다 해서 네. 사고 치는 검사 나오면은 바로바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과거 윤석열이라는 그 괴물 이거를 전제해 놓고 빨리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급증이 네.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검사 징계법이 개정됐으니까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이재명 정부 하에서. 빨리 하라는 의견은 3개월에서 6개월이고 오히려 1년이 너무 넉넉하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부분이 아니, 그래서 있는데 저는 2년으로 늘려요? 아니 2년으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하자라고 하면 아.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면 전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우리 이용호님 이따가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겠지만은 이게요 형사 사법 체계를 다 뒤집는 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긴 시간도 아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한다. 뭐 이런 급하게 입장이신 하는 건안 거고. 좋다고. 예. 요간에 여쭤봐도 됩니까? 뭐 1년 유예를 했다고는 하던데 만약에 그 안에 생각보다 할 게 많아. 아니 할 것들이 착착착 잘 되고 아, 빨리 끝나? 여론도 뒷받침이 잘 되고 더 이상 뭐 디테일 볼 것도 없이 이제는 다 돼온 것 같은데 근데 1년이 아직 남아있어 한 내년 6월에 정리가 돼버렸어 그럼 3개월 가만히 기다려요 아니면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네요. 아니, 이게 이제 국민의 시각이니까요. 만약에 착착착 해서 빨리 끝났어. 그럼 1월까지, 아니, 9월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느냐. 근데 이게 예. 보면은 내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후속 입법, 뭐 실질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 이런 예. 것들 다 고려해서 그리고 후속 입법이요 공소청, 중수청 신설만이 아니고 연동되어 있는 법률들 그 개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겠죠. 예, 검찰청과 관련된 어떤 뭐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정비하고 하나하나 왜냐하면 딱 검찰청이 폐지됨과 동시에 공소청, 중수청이 그 동시에 바로 스타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어가 딱 맞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아까 우리 그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시간을 갖고 혼란 없이 국민의 피해 없이 검찰청은 어차피 폐지되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1년 정도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이거는 않을까. 그래도 우리 둘이 합의 보셨네. 합의를 보셨네. 아니, 근데 싸우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뭐. 근데 뒤에 보니까 다 다르던데. 아니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불철주야로 애써도 이게 정말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한 논의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죠, 라는 그러죠. 그 입장입니다. 노박구 선생님의 지금 빨리 끝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질문일 텐데. 예,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 아니 그 원래 스케줄링을 1년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네. 하게 되면 네. 1년 동안 뭐 2월엔 뭐 하고 뭐 5월까지 뭐 마무리하고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만약에 네. 그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9월 25일 추석 전에 정무조직 그렇죠. 개정안 처리하고 예. 이제 추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당내 검찰 정상화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어떤 개괄적인 논의들은 또 해왔을 거 아니에요. 네.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논의들을 더 심도 있고 더 폭넓게 해가지고 추석 직후부터 쭉 속도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모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당정대 협의도 지금 그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그 검찰개혁 추진단도 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정대 협의들도 이제 잘 돼가고 국민적 공론화 잘 돼가.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연내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입법안도 마련이 될 수 있고 처리의 어떤 환경도 마련되면 처리하고 또 그런 후속적인 인력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여야 간에 협의해가지고 야 이런 거 일부러 우리가 늦출 필요 있냐 논의 어느 정도 해가지고 열어놓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거고요. 근데 일단 어쨌든 한번 국민들한테 이제 1년이라고 이제 만약 공표를 한다. 정부조법에 붙이게 담아야 되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은.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 그 노박구 선생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요 예시를 하나 드려드린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다 했는데요? 아니 하나 좀 디테일한 얘기. 오히려 선생님이 싸웠잖아. 아까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자더니 아니 왜냐면 새로운 초식이니까. 이런 거 좋아요. 예. 미안해요 민규 씨. 인규가 아니고 인규. 인규 씨.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직도 아니 근데 너무 길지 않나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지금 행안부에 만들겠다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당정대가 논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냐가 남았는데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범죄라는 건 수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을 만들면서도 그 세부 안에 무슨 얘기가 벌써 나오냐면 즉 검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악마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 내지는 악마화로 보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중수청에 파견해서 1년 동안은 그 수사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수청을 만들어서 중수청의 배를 딱 띄운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도 검사 기존 조직에 있는 검사들 이 중대범죄를 수사 많이 해본 사람들의 노하우를 중수청에 들어오는 그 신규 인력들에게 전수하는 그 얘기들이 지금 벌써 기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게 빨리 하면 좋죠. 근데 빨리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도 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은 그래요. 좋네. 그거 좋아요.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다 했다가 여기서 다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얘가 예로 씨 예리해.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님한테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국힘의 공식적인 입장 말고, 그러니까 언론 나와서 떠드는 얘기들 말고,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아시는 국힘 의원들 이제 뭐 친분이 있으신 분들끼리 그냥 하시는 얘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국힘 그런 의원들도 요 검찰 개혁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는 있나요? 아니면 절대 반대인가요?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요? 그 20년, 21년, 22년을 거치면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이러저런 이견들이 이제 노출됐었던 그거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도 검찰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 그 인사들도 겉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거 거스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들은 일정 감지가 되고요. 근데 다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큰 검찰개혁의 대세에서 이거 국민적 공감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가 거슬러 가지고 공분을 살 필요가 있냐라는 분위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들은. 아니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경원이나 뭐 몇몇 빼고는 생각보다 국힘 쪽에서 뭐 좀 조용해요. 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히려 목소리 내고 난리지 검찰 개혁 그 자체는. 폐지 자체에서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동의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유의미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법무 분야, 행안 분야 논쟁이 제기됐던 중수청의 소재가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법무부 아니나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뭐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 된 이유와 혹시라도 행안부로 가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통제 방법. 요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행안부는 뭐 확정이 됐으니까. 행안부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법무부 안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뭐 부작용 혹은 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통제 방법. 요 얘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얘기를 제가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이제 행안부 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좀 다른 게 한 두어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몇 시쯤이죠? 하나는 중요한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예. 이제 1차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그 개혁안에 대한 평가가 일단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시각이. 그게 예.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의견의 대립의 핵심은 그거예요. 한쪽은 윤석열 시대라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윤석열이 또 나타난다라는 그 특수수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예. 이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 동시에 제가 아까 동네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특수수사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의 이 개혁안을 밀어붙였을 때 오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의 혼란, 수사 지연 예.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따가 안 그래도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예. 이야기를 할 텐데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권도 다 뺐고 수사 요구만 할 거냐 요 얘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거고 그럼 앞서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검경 조정안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됐고 잘 된 개혁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 당시에 뭔가 개혁이라는 조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재차 개혁을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문제가 뭐였냐? 특수와 형사가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검찰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개혁안에서는 특수 쪽의 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수부를 키워주면서 특수 쪽에는 손을 갖다 안 댔고 동시에 특수부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형사부를 경찰에다가 넘겨줬어요. 딜을 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찰대 기득권도 있거든요. 검찰 기득권도 있지만 경찰대 기득권도 있어서 경찰 쪽에서는 검사들이 갖고 있던 기소권, 기소 독점주의의 부분이라고 하는 불송치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경찰에서 수사 종결을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덮는 거죠. 거. 예, 예. 요거는 기소권의 단면이거든. 절반, 하프. 예. 그 권한을 형사부 거를 떼준 겁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때 조정안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특수부 개혁이 여전히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형사부 쪽은 개혁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개혁안은 뭐냐면 특수 쪽은 이제 개혁이 완성됩니다. 왜? 검찰청법을 폐지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수사 개시권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과거처럼 누굴 표적으로 정해가지고 수사를 토끼모리식으로 가는 이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제가 검찰에다가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보안 수사권을 놔두는 형태의 수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제 견해에도 검찰의 수사 개시는 불가능한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 형사부에 대해서 과거의 개혁이 미진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개혁할 거냐를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돼서 저는 과거에 그 형사부 쪽에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면서 수사 독점을 일부 이루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검찰에게 보안 수사라는 그런 수사 통제권을 보안 통제권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 독점이라고 하는 이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예, 예. 그게 국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독점도 해결이 안 되지만 기소 독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남은 1년 동안에 보완을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이 너무 커진다 쉽게 얘기하면 수사 독점권. 수사 그러니까 독점권이. 커지는 문제도 있지만 수사를 독점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권한은 저는 그거예요. 보안 수사권을 주든 보안 통제권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아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정말 죽어도 싫다. 보안 수사권 주기 싫다. 그럼 저는 다른 대안으로라도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통제 권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고소인들이 이의 신청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수사가 잘못됐다 그 이러면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요. 왜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이 수사를 일부 많이 하거든요. 거의 그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종결권도 주고 검찰의 일부 수사권 빼고는 다 경찰에서 하니까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쪽은 경찰이 지금도 다 거의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찰이 14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용호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경찰 내부에도 지금 경찰들이 경찰대생들 빼고 그 간부들 빼고 일선에서 수사하는 뭐 형사님들 이분들은 수사부서 굉장히 기피합니다.
근데 왜 기피를 하냐면요. 경찰은 경찰대 빼고 들어갈 때 일반 경찰들은 민법이나 이런 경제범죄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시험 보지 않아요. 그냥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막상 수사권이 와버리니까 일선에서 우리가 사기죄도 있고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뭐 자본시장법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이 경제 관련된 얘기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경찰들도 지금 과부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검사들이 과거에는 자기들이 보안수사든 직접 계시든 책임을 지고 했었는데 형사부에서 지금은 검찰 입장에서도 사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보안 요구로 떨어버리고 있어요. 검사들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형사부 쪽을 잘못 건드려 놓은 거는 일선에서 우리가 그냥 보통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때 경찰에다가 고소장 넣고 기다리잖아요. 하세월입니다. 지금도. 그럼 우리가 법원 중에 유명한 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오로지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더 몰아주겠다 해서 수사 독점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는 기소만 하기 때문에 수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소 독점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소 독점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더 심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보안적인 통제 권한은 반드시 그건 기소 통제도 마찬가지고 수사 통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경찰 권력의 뭐 비대화라든지 일반 형사 사건에서의 공백들 요거는 좀 우려하시는데 현실 문제. 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좀 어떻게 일단 지금 이제 뭐 이게 다 모든 게 연동돼 있긴 한데 조금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문제까지 다 막 이렇게 우리 신 변호사님이 그 종합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이제 한번 단계적으로 좀 끊어서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흐름은 방향은 소위 말하는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수기 분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방향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형사 절차상의 여러 가지 뭐 권력 남용이라든지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극악한 형태로 계엄 내란까지 이제 검찰 정권에 의해서 흘러갔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개혁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그 방안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단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보면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에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단 큰 틀에서 좀 분리하자라는 맥락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검찰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부 수사권, 과거에 이제 일부 조정은 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수사권이거든요. 근데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청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좀 떼서 분리시켜 놓자. 그러면 이제 떼내진 이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기관을 신설하면은 이 수사기관 저 수사기관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절차가 다단해질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지금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수사본부는요. 지금 검찰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이 직접 수사 개시 범죄도 다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어요. 그냥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어요. 그냥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갖다가 이제 못하게 막으면 국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꼴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지금 쭉 얘기되는 수사 권한의 어떤 집중과 비대화 그리고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22년도 4월 달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간에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권성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님이었고 이렇게 이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그에 따른 중수청 신설 이미 그 당시에 합의를 해버렸어요. 했는데 어쨌든 그 검찰에서 떼내는 이 수사권을 국수본으로 통합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니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해서 전문 수사 역량을 좀 보존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3분 체계 지금 공수처가 있고 신설되는 중수청이 있을 것이고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수사기관을 3분 체계로 둬서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그럼으로 인한 균형을 갖추자.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대로 방향대로 가되
이런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라고 하면 중수청이 행안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가 견제하는 기관으로 병립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그대로 권력기관의 권력의 집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사 권한의 분산으로 볼 수도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뭐 비대화 문제라든지 또 네. 권력의 집중 오남용 이런 것들을 좀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법무부 소속에 둬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도 있었잖아요. 이제 예. 그게 뭐 한지붕 두 가족이다, 뭐 위장 이혼이다 이러면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결합 가능성, 재결합 전에라도 장관을 그 고리로 해서 기능적 어떤 결합의 가능성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장 큰 거는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그거를 수기분리라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으로 인식할 거냐. 저는 이런 역사적 개혁 과정에서는요. 여러 가지 뭐 논리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과 국민적 어떤 지지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한편으로는.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중요한 축으로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법무부에 뒀을 때와 행안부라고 하는 좀 이렇게 찢어 발겼을 때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일단 중수청은 별도로 국가수사본부로 수사 권한을 다 통합하지 말고 아하. 별도의 수사기관 두고 예. 그거를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사이에 두는 이런 방식으로 간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이제 온전하게 다 전권을 행사하는 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랬을 때 또 어떤 수사 권한이 남용되는 문제들은 네.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함에 있어서 뭐 신 변호사님이 이제 검찰을 악마화한다거나 또는 악마로 보는 시각들 이제 좀 경고를 주셨는데 뭐 일각에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뭐 저희 당정대라든지 또는 그것들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공감을 보내는 국민들이 검찰은 악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든 어떤 권한을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겠다. 저희 당정내뿐만이 아니고 예. 국민들도 억울할 수 있겠다. 꼭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그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수사권이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일단 첫 번째 검찰 이제 공소청으로 전환되죠. 네. 그 공소청에서는요 수사기관이 가장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요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 그렇죠. 구속하고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딱 막고 있어요. 문지기처럼. 예. 야, 니네 강제 수사 필요해? 나한테 와서 검사 받아. 네. 그러면 한번 걸러요. 그리고 나서 청구를 하도 또 법원에서 한번 또 다시 판단을 구하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수사권 중에서 남용될 수 있는 루트가 첫 번째는 적극적 수사 권한 남용인데 네. 막 휘두르는 예. 그 부분들은 가장 큰 게 강제 수사인데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검찰에 한번 걸른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을 행사를 안 하는 방식. 아, 덮어버리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암장이라든지 막 부실 수사라든지 뭐 한편으로는 또 편파 수사라든지 예, 예. 막 이런 방식의 수사권 또 이것도 남용이죠. 오남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신 변호사님이나 여러 이제 일각의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검찰이 한번 나설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시점에 그게 바로 보안 수사권 문제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보안 수사권 자체가 크니까 그 전에 저는 이제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 자체가 엄청 크고 그거를 자체를 세 권력으로 나눠서 스스로 견제하게 한다라는 데 있어서 그 뭐 아까 제가 뭐 이의신청 제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이 구조 자체는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검찰개혁의 모티브는 윤석열 검찰이 아마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권이 칼을 약간 막 휘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토끼몰이 수사라든지 윤석열이 자주 썼던 특수부의 수사 방식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전제해놓고 수기분리를 하면
괜찮다. 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엊그제 우리가 그 관봉권 띠지 사건 전 국민이 다 목격했잖아요. 다 봤죠. 야, 우리가 이런 검찰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인신과 그러죠. 사건 처리와 이런 예, 것들을 예. 맡겨왔는 거에 대해서 분노의 분노를 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일련의 스토리를 보면은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검찰이 있냐. 이런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거냐. 근데 저는 검찰이 악하고 경찰이 선하고 이런 관점 전혀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 권력기관 개혁하면은 크게 망한다고 크게 망하죠. 당연히 논리로 개혁해야죠.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기 쉽고 오남용되기 쉽다라는 예.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어디 건데 간에. 지금 검찰은 과거 7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좀 걸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 더 걸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개혁보다는 예. 이 시스템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꿔버려서 이걸 예, 못 예, 악용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셨다는 예, 예. 얘기잖아요. 난 되게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그 제가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은 짠짠이 설명해줘. 그게 아니라 네, 네, 이게 네. 지금 막 내용이 섞이면 또 어려워지니까 제가 다시 본론으로 또 들어가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특수수사 개혁을 안 했고 형사수사는 경찰에다가 사실은 떼어줘서 그 나름대로 그 소위 딜이 형성이 돼서 당시 이제 개혁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때 특수수사에서 개혁을 못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때도 수기분리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기분리 하자 그랬고 이 수기분리라는 그 대원칙은 2010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나왔던 얘기인데 당시에 수기분리를 안 한 특수부는 어떻게 됐냐.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에 있는 지휘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원석, 한동훈, 조상준, 박찬호, 이두봉 다 특수부 라인으로 검찰들을 다 깔아놨어요. 특수부 출신들로. 그러니까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특수수사의 개혁이 필요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미스터 명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일반 당시에 형사부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통제적 차원에서의 그 견제라면은 문제는 검찰이 특수부의 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고 한 사람을 잡아버리는 표적을 하는 이게 문제였는데 당시에 그거 수사 개혁을 하나도 안 했고 결국에는 형사부에 대해서만 경찰에다가 권한을 일부 이양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일선에서 많은 형사부 쪽에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특수부 수사는 이제 더 이상의 그 논의에 올릴 필요는 없는 게 검찰청법을 없애버리니까 예, 예. 수사 개시권이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에는 없어요. 그러면 수사 개시권이 경찰로 다 넘어가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개시권, 그 개시권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검찰을 통한 통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기는 하나 수사 개시권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를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수사를 먼저 시작을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 독점권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수사 개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로 우리가 위협을 느꼈던 그 권한이 다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수수사의 위험성은 이제 해소가 됐으니 검찰청법 예. 폐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남은 건 과거의 형사부에서에 있었던 검찰의 보완적 통제 기능 그거는 지금이라도 남겨놔야지 안 그러면 경찰의 이 수사의 그 독점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나 예. 결국에는 보완적 통제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고 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사 개시권이 있고 수사 종결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은 이제 경찰이 가지고 간 게 된 것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은요. 이제는 수사를 그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달리 표현하면 기소를 안 하는 불기소권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소권이니까 사실은 기소권, 검사는 이제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는 건데 검사가 지금도 불기소권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기분리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을 때의 문제를 그대로 경찰이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용호 의원님도 동의하신다고 봅니다만은 결국에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독점의 문제를 반드시 통제하는 거는 전 놔둬야 된다. 이거 안 놔두면은 정말 민생의 피해가 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찰을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숫자의 문제도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 사건이 있고 정보권이 있어요. 정보 경찰은 경찰만 하거든요. 거기다 경찰은 무력까지 쓰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예. 근데 그 기관에다가 수사권까지 독점이 돼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검찰을 괴물로 만들었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과거에 저는 윤석열 괴물을 만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일개 검사에게 온갖 수사권과 인사까지도 특수부 라인으로 다 깔아준 인적 청산의 문제지 이거 제도의 문제로 저는 보는 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특수부 개혁이 안 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자연스럽게 보안수사권 쪽으로 막 이렇게 혼용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특수부 개혁을 나눠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고요. 아하. 형사부 개혁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를 나눠서 토론해야 되는데 사실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동의하는 쪽에서는 형사부 쪽 얘기를 계속해서 이 과거 얘기를 하는 거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쪽에서는 특수부 얘기를 계속하면서 특수부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도 그 문제를 동의하거든요. 근데 서로 논의하는 평면이 다른 상태에서 각자의 주장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동의하는 면도 많은데 예. 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을 좀 지우고 아니, 이제 그렇게 신 변호사님처럼 이게 두 개의 어떤 그룹핑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에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특수부와 형사부를 구분해서 검찰개혁 논의를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거기서 다르네요. 검찰은 제도적으로 특수부든 형사부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이 집중된 부분에서 오남용이 발생한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 동의해요. 형사부나 특수부가 그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게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들이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저는 신 변호사님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수사권이 수사기관으로 이제 전담이 되는 구조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이렇게 배제를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수사기관이 가지는 이 힘 저는 분명하게 경계하고 내 외부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감. 다만 이 통제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는 구조가 약간 저는 왜곡됐다라고 보는 게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 하나로 깔때기처럼 수렴돼 가지고 이것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는 매우 논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부 통제 방안, 외부 통제 방안, 다양한 통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보안 수사권만이 통제 방안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거를 줄 거냐 말 거냐라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저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의원님 말씀에 더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듣고 싶은 거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 컸는데 수사를 빼. 그래서 저쪽에 던졌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그러면은 그 행안부 내에서 3개를 해가지고 니네가 3개를 나눠가자. 왜냐면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럼 나는 거기서 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고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수청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중수청 수사 대상이 뭡니까? 그렇죠. 중대범죄. 선거범죄, 대형 범죄. 참사범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은 갈 일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사건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다 형사부인데 오케이. 이 형사부가 지금으로 지금 국수본에서 다 독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점으로 됐을 때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해요. 왜? 독점이 돼 있으면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경찰도 과잉 수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특정 연예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모 연예인도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그게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하잖아요. 일단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과 유착이 일어나요. 언론에 흘려가지고 사실은 이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검찰 방식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일반인들이 지금 형사 피해자가 1년에 160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는 수사 개시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다 경찰로 고소장을 넣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범죄라는 게 무슨 폭력 범죄, 상해 범죄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민생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은 사기 범죄, 횡령 배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자본, 뭐 특허법,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이 경제범죄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다 고소장을 넣는다. 그럼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거는 물어볼 때가 어디 있느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3년간 어떻게 일선에서 되어져 왔는지를 면밀하게 탐구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용호 의원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꼭 드리자면 저는 이게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일선의 현황에 대해서 전제를 안 깔고 논의하는 경우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얘기하고 과잉됐다, 과했다 이 말만 있고서 어떻게든 보완을 하면 된다 이 말만 있지. 일선에서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했어요. 2018년도에.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차고도 넘쳐요. 수사 지연의 얘기를 제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 해결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외치시는 분들이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형이 해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데이터가 없지 법무부가 뽑아야 되니까 그건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논의 자체가 안 된다. 없고 그냥 윤석열 얘기하고 괴물 나오니까 검찰 권한은 다 뺏어야 되고 통제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일단 그 부분이 조금은 유감이고 두 번째는 저도 검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만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의 형태로 검찰이 과거에는 형사부에서는 보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형태의 통제 권한이 납득이 되면 당연히 찬성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저같이 일선에서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너무나도 좀 탁상공론에 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는 그거예요. 경찰에다가 뭐 성추행이든 아니 사기든 횡령이든 고소장을 넣었을 때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암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부실하게 하느냐? 수사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찰도 수사부서를 회피하는 경향도 많고 이것도 이제 통계 뽑아보면 되고 그 실제로도 지금 사건들 중에 지연되는 부분은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들한테 넘기는데 검사들도 과거처럼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을 통제를 못합니다. 왜? 과거에도 직접 수사권이라는 거는 특수수사 영역에서 윤석열 같은 부류들이 사고를 친 것이지 일선의 형사부는요. 사실은 경찰이 잘못해온 수사를 바로잡는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해왔었어요. 기존에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개혁의 칼을 잘못 대놨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도 보완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핑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제가 통계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일선에서 들은 얘기만 전달드리면 재경 지역에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형사부. 한번 통계를 뽑아보세요. 뽑아보면 과거에는 한 150건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360건 이상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수사 지연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검사들 다 손 떼고 무조건 다른 대안으로 가자. 이건 좀 부실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일반 형사 토론을 하면 차원에서의 돼요.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소위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지금도 수기분리 이전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즉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송치되면은 그 받아가지고 필요하면은 직접 보안 수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보안 수사 요구도 하고. 네. 하나만요. 암장한 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송치. 덮은 그러니까 거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불송치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또 다른 의제여가지고 예. 어쨌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수기분리 이후의 모습과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마치 수사기소 분리를 일반 형사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도 국수본이 어차피 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리고 검찰은 이제 넘겨받았을 때 그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여기서 후속 처리에서 달라지는 건 아직 뭐 제도 설계를 안 했지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건 보안 수사 요구는 아마 그대로 갈 공산이 커 보여요. 보안 수사 요구는. 요구권.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 이거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대부분은 다 보안 수사 요구로 처리합니다. 검사들이. 왜? 자기네들이 안 하거든요. 다 거의 극히 미미해요.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거는. 그럼 보안 수사 요구로 처리하는데 달라지는 검찰개혁 이후의 모습도 보안 수사 요구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대로. 봤는데 이대로 기소 여부를 내가 판단하기는 좀 부족함이 보여. 이것 좀 보완해. 뭐 서류를 좀 더 진구하라든지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하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는 게 직접 보안 수사 이 점이거든요. 보안 수사 요구권 말고 보안 직접 수사권. 수사. 직접. 수사. 근데 지금은 검찰개혁 이전 지금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검사가. 근데
수기 분리로 갔을 때 검찰 개혁으로 넘어갔을 때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둘 거냐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쟁점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신 변호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안 수사권은 수기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더 이상 그것도 수사권이니까 그렇죠. 더 이상 검사한테 주면 안 예, 된다. 그렇죠. 라는 의견이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래서 보안 수사권의 존치 여부만을 가지고 모든 통제 방안으로 여기에 다 수렴시키지 말고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도 배제하자라고 하는 주장에서 보자면 네.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것이 없었을 때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 거냐? 예. 충분하지 않다면 이쪽 논의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충분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가는 것도 아하.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보안 수사를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충하거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검사가 보안 수사를 안 하면 다 끝, 다 망해. 이러면 이거는 진짜 그 논증이 맞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거를 또 무겁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과연 아니다. 세상에 예. 꼭 그런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또 열어놓고 봐야 되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보안 수사권이 있지만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해요. 그걸 여쭤보고 그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중요한지. 그러면 보안 수사권 문제를 빼고 통제 방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양한 통제 방안. 네. 첫 번째 내부적 통제 방안이 아까 제가 영장정권을 문지기 역할을 하잖아요. 두 번째 지금 현행법에 존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송치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암장을 했든 뭘 예. 했든 불송치 사건. 이거는 혐의가 없다. 뭐 또는 수사 중지. 뭐 이렇게 이제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 경찰에서 종결이 되는 거죠. 종결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요. 네. 당사자가 네, 당사자가 네. 통상 한 10% 정도 한대요. 네. 한 5만 건 정도 억울하다. 이의 신청을 어. 이의 신청을 해요. 억울하다고. 그럼 그 검찰로 그대로 넘어가요.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어.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또한 검찰 개혁 이후에도 이런 이의 신청권은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면은 고소인이 중심으로 이의 신청하거든요. 네. 고발인이 이의 신청 그걸 이제 막아놨어요. 근데 예를 들면 통제 방안 강화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고발인에 대해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거를 또 열어놓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아까 이제 불송치는 종결된 거잖아요. 네. 검찰 단계에서 네. 일단은 종결된 것도 그냥 경찰에서 종국적 종결이 아니고 일차적 종결. 아까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검찰 한번 또 넘어가면 거기 살아나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 수사 중인 경우 예를 들면 수사 중인데 뭐 인권 침해든 여러 가지 문제적 행태를 보여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과 시정조치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가 들여다보거나 어떻게 알게 됐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예. 그럼 형사소송법에 시정조치 요구 이러는 문제가 있다. 조치해라. 조치 강구 안 하면 징계 요구하고 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조항도 우리가 검찰개혁 이후에도 하나의 어떤 수사기관 통제 방안으로 존치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아가서는 이거 이외에 재수사 요청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검사에게 부여된 통제 장치를 검찰개혁 이후에 다 부정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거 이외에 좀 더 열어둘 거냐,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내부적 그까지만 제가 하고 좀 네. 얘기를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네네네. 자, 제가 지금 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 요 세 개만 제가 세 개나 짧게 말씀하신 거 다 제가 받아 적었으니까. 지금 이제 너무 늦은 그래요? 시간이라. 첫 예. 번째로 일단은 보안 수사권을 줘도 의원님 검찰청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줘도 과거에 윤석열처럼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가 사고 친다라는 건 이제 논리 전제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거고 개시권이 없으니까. 그 두 번째는 왜 지금 검사들이 직접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보도를 안 하거든요. 이상하잖아. 과거에는 윤석열이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막 칼을 휘둘렀는데 지금 형사부들은 와도 안 해. 왜 안 할까? 왜? 귀찮으니까. 특수부는 1년에 사건 하나예요. 삼성만 터는 거야. 조국만 터는 거야. 근데 형사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일반 내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가 물밀듯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 요구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현실적인 게 일이 치이는 거야.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게 아까 150에서 지금 350건 넘어가는데 이건 꼭 통계를 저는 의원님이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나오니까. 그러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방송을 5개 뛸 때랑 방송을 30개 뛰어. 그럼 30개 뛰면은 거기서 내가 뭐 받은 거 이상 더 하기가 어렵잖아. 너무 그렇지, 힘들어서. 그렇지. 딱 그 상황이야 지금. 예. 검사들. 그러니까 영혼이 없지.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을 줘도 위험성이 없을 만큼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안 쓰고 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이고 두 번째. 결국 경찰이 수사 독점되면요. 뭐 지금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경찰이 덮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암장 경찰이? 문제 해결 안 돼. 암장 문제 해결 안 되고 부실 수사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도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장 문제 해결 분명히 안 되고 왜 해결 안 돼? 그게 아니 난 경찰이 그게 불송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안 하면 자기네 수사 종결이 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이의 신청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그건 개인이 했을 때 하는 거지. 이의 신청 안 하고 자동 이의 신청 되거나 과거처럼 정권 송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하면 땡이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장 문제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요구권으로 가면 아까 징계 요구도 말씀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요구입니다. 보안 요구권이니까 징계도 징계 요구예요. 그럼 요구는 뭡니까? 검사가 경찰한테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잘 안 들어. 그럼 경찰에다가 징계를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해.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자기 제 식구를 징계하는 건을 봅니까? 지금도 징계 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는 징계권을 경찰이 갖고 있는데 경찰에다가 경찰 징계를 요구하니까 징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경찰도 자기가 징계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보안 요구가 오면 백지내는 경찰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외관은 갖춘 보안을 하는데 실질적이지가 않지. 그 징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고치는 검사들 또 얘기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징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검사 3,000명에 대해서 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문제도 없다. 근데 과거에는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그 검사를 키워줬기 때문에 전 거기서 모든 특수수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초래됐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얘기 들어본 게는 예.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요? 맞아요? 아니 사건이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람 더 뽑아. 더 뽑아야 사람도 뽑고 또 뽑으면 아니, 그러니까 1년 기간 있잖아. 이게 이제 뭐 좀 정리하자면 이제 뭐 각자 이제 아유, 입장이 많이 있으신 거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거고 뭐 보안 수사권 할 같은 게 경우도 많다는 거지. 이번에 이제 그 보안 수사권 폐지나 이런 여부가 지금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 뜨거운 좀 논쟁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네. 보안 수사권의 존치 여부로 매우 협소하게 논의가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논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거고 오히려 더 풍부한 통제 방안 마련이라든지 권력의 오남용, 수사기관의 오남용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 장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논의 구조를 왜곡시켜요. 예. 굉장히 잘못된 논쟁 구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함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내부적 네, 통제 네, 장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담을 거냐 개별 법률로 할 거냐 또는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렇죠. 이런 논의들도 있고요. 또 내부적 통제 장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게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수사 심의 신청이라는 것을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사실 이게 과연 내부적으로 제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논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기관 수사 기소 분리가 됐을 때 내부 통제 장치의 실효성 제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성 강화. 예를 들면 내부 통제 장치이긴 하지만 외부 인사들을 충분하게 이제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감사 감찰을 한다라든지 수사 인권 보호관 형식으로 뭐 이렇게 조치를 한다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 통제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 검사한테 조금이라도 보안 수사권 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검사를 악마화하기 때문에 무조건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 나쁜 거 뻔히 예상되는데 이게 되게 왜곡된 논의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논의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딱 보태면 네.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하시겠다는 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 또 만드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가 일을 안 하면 위원회 또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조직은 말 그대로 상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 5명의 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이 수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저는 개개인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오, 어떤 마음이요? 네. 토론이었어요. 예, 약간 그런 토론이라기보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총평 예리하죠. 내지 앞으로의 쟁점들. 예. 아 우리 노박구 선생님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딱 들어본 게는 예. 나는 그냥
내년 9월에 나오는 결과만 봐야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취지가 지금 잘못된 거 대신에 아닙니까? 블랙홀을 계속 보셔야지. 조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디블루트네. 노박구 선생님을 계속 이제 저는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노박구 선생님은 그냥 물음들에만 불러야 돼. 잤어. 제가 50분 동안 잤어. 네. 아니 근데 노박구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 두 분 오시기 전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그래 그 말 이상하게 하더만. 그거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검찰을 법률로서 개명당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딱 보면은 예. 이거 위헌이야 이런 뉘앙스를 지가 풍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좀 그런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이죠. 예. 차장, 대검 예. 차장. 지난번에도 한 번이 나와가지고 뭐 보안수 사건이 뭐 진실만이다 의문에 어쩌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나서지 말고 자중자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 풍긴 거예요. 위원처럼 막 얘기했어요. 일각에서 이제 유연성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편승해가지고 주장하는 것인데 헌법에는 검찰청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검찰총장이라는 그 문구가 존재하는데 그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검찰총장 등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라고 하는 심의 조항에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이 있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규정한 거지.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무조건 검찰청이어야 되고 그 기관의 수장은 무조건 검찰총장이어야 된다는 취지의 그 조항이 아닙니다. 심의 네.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부조직법상에서의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검찰총장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미. 정부조직법 내용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다르게 쓴다 한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정의 어떤 취지나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유연성 시비에서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싶고요. 다시 돌아가면 이런 시국에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 노박구 선생님 좀 어떻게 간지럽던 부분 딱 시원하게 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효자손. 시원하니 긁어져 버렸어. 옛날부터 느낀 게 저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근데 다른 부처의 어떤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건 맞아요. 아니 물론 내부의 이해관계나 의견들을 담아서 수장으로서 뭐 전달을 할 수 있겠지만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얼마나 많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루트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언론에다 대고 그냥 막 스피커처럼 떠들고 지네가 또 한편으로는 왕이야, 그냥. 이프로스라는 거 있잖아요. 내부 게시판. 그게 밖으로 공표된다는 거 다 알고 쓰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기사화 되잖아요.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검사 공무원 특수계급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 헌법기관으로 나오는 기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감사원, 뭐 법원, 뭐 중앙선관위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검찰청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의 문구에 집착해서 이제 뭐 아까 노만석 대행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 건데 이거는 입법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가지고 또 뭐 위헌 청구를 하더라도 이건 합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라서 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그 과정만 남아 있다. 이게 아니 오늘 그래서 하루 종일 저 노박구 선생님이 헌법 들고 와가지고 그 검찰청 찾더라고. 검찰청은 안 나와 있어. 못 찾았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아니야. 잘 못 찾으시는. 많이 찾았다 그러면 난 놀랄 뻔했네. 만사가 참고해라잉. 헌법에요. 안 나와 검사하고 검찰총장은 나오는데 검찰청은 안 나오고 청은 안 나온다.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헌법 89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검찰총장 뭐시뭐 해가지고 국립대학교 총장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 논리에 따르면은 검찰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국영기업체 관리자 다 헌법기관이고 이 사람들 뭐 명칭 바꿀 때는 다 뭐 헌법 개정 사항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청 자체가 없다. 네,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 특수부 검사들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만사가 너는 환절기인데 유자청이나 담가 먹어라 그냥. 되게 좋아하시네. 약간 이런 쪽. 자 이제 위험한 한 시간이 좀 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짧게만 우리 물레동 식구 뭐 보시는 분들한테도 네. 좋고요. 아니면 뭐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짧게만. 네. 우리가 마지막. 이래 보여도 그래도 몇천 번 봐줘요. 이렇게 네, 그래요. 엄청 많이 보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방송을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예. 처음 그 하는 이런 뭐랄까 형식의 컨셉을 잡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 나오면 사실 좀 지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다음에 그리고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필요한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고 오히려 저도 많이 또 고민이 날카로워지고 토론의 그 맛이잖아요. 이거 맛이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진짜 검찰 측이 간사로서 일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진짜. 어디 나가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계엄 내란때 그렇게 날카롭게 막 시원시원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가고 고구마가 돼서 돌아왔냐 막 이러면서 지금도 시원하십니다. 요즘 실제로 의원님 방송 나오면 고구마라는 단어가 누가 그래? 농담입니다. 농담. 예. 오늘 너무 시원하시잖아요. 그럼요. 오해가 생기니까 간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양의 입장으로 맞습니다. 있을까 봐. 예. 그럼 그 말인즉슨 이것은 별로 누가 안 볼 것 같아. 오해가 생기지 않아. 약간 불쾌해지려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하실 일도 많으시니까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이영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당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결국 목표죠. 의원 개인의 의원, 개인의 변호사 그리고 국민으로서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많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혹시나 두 분을 또 모신다면 이 앞에 거를 꼭 보시고 다음 스텝부터 얘기를 합시다. 또 처음부터 얘기하면 3시간 갑니다. 지금 55분 동안 가만 계시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폭발하시고 지금 분량이 너무 없었다. 분량이 없어.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무튼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신익규 변호사도 오늘 이용우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짤막하게 아니 소감만, 저도 소감만. 이용호 의원님께서 또 많이 고민하신 부분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더 열린 마음으로 이분에 있어서 더 토론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저는 동네 변호사로서 전국에 있는 범죄 피해자 160만 명을 저는 대변을 할 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최근에 그 검찰 수사관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분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요. 분노는 칼을 녹슬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분노는 칼을 녹슬게 한다. 분노는 칼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꼭 아하. 명심하고 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빠진 내용 중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전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이 기소 독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제어가 필요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번에 한창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던데 검찰총장 피선거권 제한. 저는 검사장 이상 그 제한하자 그랬거든요. 정말 이 정치와 검찰의 유착을 끊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 강화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강화 얘기도. 두 분이 하고 싶으신 말을 반도 못했어. 했어 이 시간. 혹시 다음번에 또 모시면 한번 나와주실 수 저도 1분만. 도저히 끝나지가 않네요 이게. 신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 얘기도 못 해가지고 수사 지연 문제, 그러니까 과거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문제,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저희가 뭐 통계도 살펴보시라는데 다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 일선에서 심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경찰 단계의 수사기관 그 검찰로 넘어왔을 때 이후에 뭐 보안 수사 요구해가지고 넘기고 다시 넘기고 핑퐁하는 이런 수사기관 다 합친 수사기관. 이 수사기관에 대한 통계들이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걸 내놓고 있긴 한데 수사 지연이 있는 거는 종합적인 수사기관을 보면은 수사기관이 는 건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뭐고 해법은 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만 들면 사건 번호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사건 번호가 바뀝니다. 꼬리표가 떼져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의 사건을 털어버리는 거야 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꼬리표가 안 달리니까 핑퐁이 되면서 사건 유실돼 버리고 그냥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어쨌든 이후에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또 더 심화되거나 재현되는 가능성들이 배제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가장 직접적 피해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까지도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 딱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제 같이 아니 이거 뭐 이거 핑퐁이야? 이거 무한수가 이제 돈 내고 돈 낼게 얼마야? 아니 코인 노래방이 얼마야? 제가 5천 원만 내고 할게 내가. 아니, 딱 하나만. 아니 저는 의원님 딱 요것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동네 변호사로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TF에 아마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무도 좋으니까 네. 일선에서 형사부 검사들 정말 5년차 이하 검사들 있잖아요. 일선에서 정말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도 우리 국민들이 마주치는 늘 그 예를 들면 뭐 그 경위 이하 계급들 있지 않습니까? 전 그분들 만나서 꼭 의견 청취를 여러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은 의용 의원님한테까지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게 자기들의 고충들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듣고 전달을 할 뿐이고 실제로 만나셔서 일선이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도 그러니까 통계도 저는 당연히 봐야 되지만 예.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꼭 수렴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꼭 건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미안하시네. 아니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예, 앞으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나 쟁점이 있을 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우 의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노박구 선생님 그리고 미스터 명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도 네. 너무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인터넷에 막 누구를 비난하거나 예. 뭐 그런 댓글보다는 서로 의견을 그렇지. 내는 그래서 건설적인 너무 방향적으로 의미했어. 예. 해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 보시고 좀 네. 생산적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요.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 편의 좀 보세요.